네, 안녕하세요. 자연의 지혜로 물고기를 기르는 강성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물생활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물생활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낚시나 수영 이런 게 떠오르실 것 같아요. 정확하게 물생활이란 어항, 물고기 키우기를 말해요. 물고기 키운다 하면 보통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 그 어항 청소 그 진짜 보통 일 아니야. 물고기가 생명력이 약해서 잘 키우는 것도 엄청 어려워. 이런 생각 먼저 드실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누구나 쉽고 건강하게 물고기를 기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부터 겁내지 마시고 이런 편견을 갖고 계시다면 좀 깨부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건강한 물고기를 선택하는 것부터 어항을 설치하고 물고기를 잘 키우는 노하우까지 이른바 물생활 취미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고기를 키우는데 꼭 필요한 용품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알맞은 어항과 물고기의 종류를 고르는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고기를 기르는데 준비해야 되는 것은 크게 총 5가지가 있어요. 가장 먼저 어항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갈 바닥재, 여과기, 내부 구성물, 그리고 물고기가 있어야 되겠죠. 자,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알맞는 어항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항의 재질은 유리 어항과 플라스틱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이 플라스틱 어항은 가벼운 장점이 있는 반면에 내구성이 좀 약해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좀 이렇게 흠집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명도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유리 어항의 재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어항의 사이즈는 지금 앞에 보시는 15cm부터 그리고 큰 것은 가정에 보통 90cm까지 설치를 하시곤 합니다. 어항의 사이즈는 센티미터로 표현하지 않고 한자, 두자 이렇게 자로 표현을 하는데요. 가로 기준으로 30cm 어항을 한자, 45cm 어항을 한자 반, 60cm는 두자 이런 식으로 30cm 단위로 크기를 표현합니다. 어항의 크기를 선택하실 때는 2가지를 고려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물고기의 종류고요. 그리고 2번째는 물생활의 목적과 설치 장소입니다. 먼저 기르시고자 하는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서 어항 크기를 선택하는 예를 들어드릴게요. 요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르시는 베타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이 물고기는 기본적으로 단독 사육이 원칙이에요. 영역 본능이 워낙 강해서 2마리 이상을 함께 기르면 둘이 계속 싸워서 서로 상처를 입히거든요. 이 베타 물고기를 기르고자 하는 경우에는 25cm 이하의 작은 어항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를 함께 섞어서 기르고 싶으시다면 좀 45cm, 한자 반 어항 이상의 넓은 어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번식을 굉장히 잘하는 물고기들은 큰 어항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구피라든지 플래티 이런 종류를 키우고 싶다고 하시면 역시 45cm 이상의 어항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수의 새끼를 낳기 때문에 작은 어항에서 시작하면 얼마 안 가서 또 다른 어항을 준비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르고자 하는 물고기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서 어항의 크기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어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물생활의 목적과 설치 장소입니다. 나는 방에다가 작은 인테리어 요소로서 무드등처럼 이렇게 작게 어항을 유지하고 싶다 하시면은 30cm 이하의 작은 어항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30cm 이하의 작은 어항은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가 않고 또 별도의 받침대가 없이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침대 옆에 작은 테이블이나 화장대에도 올려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45cm가 넘어가면 축양장이라고 부르는 별도의 받침대가 필요한데요. 무게가 무겁기도 하고 어항에 물을 꽉 채우면 상당한 수압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 수평이 안 맞아도 어항이 깨지거나 터지는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평 균형이 잘 잡힌 견고한 어항 전용 받침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요새 흔히 부르는 물멍이라고 하죠. 나는 좀 큰 어항에다가 다양한 물고기를 좀 많이 넣어서 어항을 보면서 좀 멍 때리는 그런 어항 풍광을 좀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 2자, 60cm 어항은 되어야지 이제 앞에 갔을 때 좀 시야도 꽉 차고 물멍하는 느낌이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5cm가 넘는 어항들은 별도의 받침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넓은 거실에 설치하는 게 좋겠죠? 자, 어항은 선택하셨으면 이번엔 바닥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오늘 가져온 바닥재는 흑사라는 작은 자갈인데요. 이 흑사 외에도 모래나 다른 색의 자갈을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물고기를 키우려면 바닥재가 있는 게 좋습니다. 바닥재 역할은 크게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어항물의 독성 물질을 제거해주는 미생물들이 사는 집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 미생물은 물고기가 살고 있는 어항이라면 무조건 함께 살고 있어야 되는데 보통 표면적이 붙어서 많이 증식을 하거든요. 어항 바닥에 이 작은 자갈들을 깔아준다면 수많은 자갈들의 표면적이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이 표면적에 미생물들이 붙어 서식하면서 물을 정화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바닥재의 2번째 역할은 배설물을 포집해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배설을 했는데 바닥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에 그냥 쌓였다가 물고기들이 막 유영하면서 막 난리겠죠? 하지만 이 바닥재가 있으면 바닥재 사이사이로 배설물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미생물과 만나 독성 물질을 분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어항의 수초를 기르고자 할 때 수초의 뿌리 부분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여과기는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스펀지 여과기, 단지 여과기, 외부 여과기, 거리식 여과기 등등. 이 여과기들은 원리는 같지만 설치하는 방법이나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를 뿐이거든요. 오늘 흔히 사용하는 스펀지 여과기를 가지고 한번 이 역할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어항에는 여과기를 왜 설치해야 될까요? 단순하게 우리 정수기처럼 필터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과기가 필터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그럼 왜 여과기가 필요할까요? 아까 물고기 기를 때 꼭 필요한 게 미생물이라고 했죠? 이 미생물은 표면적에 붙어 증식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여과기 역시 미생물이 증식하고 살아갈 표면적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시중에 살 수 있는 여과기들은 대부분 스펀지 형태이거나 기공이 많은 여과제가 포함되는데요. 모두 넓은 표면적을 제공합니다. 이 표면적에 미생물들이 최대한 많이 붙어서 물을 잘 정화해 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내부 구성물입니다. 뭐 이런 화산석 같은 수석이 될 수도 있고요. 수초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 장식물 같은 것들을 넣어줘도 되는데요. 저는 어항에 바닥재랑 여과기만 넣고 휑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부 구성물을 넣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물고기들이 원할 때 숨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르는 소형 열대어들은 보통 자연의 먹이사슬에서 상당히 약체에 속합니다. 물속 세상은 천적이 참 많죠.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는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하고 스스로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때에는 어떤 구조물 사이에 숨어 있고 싶어 해요. 많은 경우 물고기들은 이런 구조물들이 없을 때 어항 밖에서 거대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거나 또는 자신을 괴롭히는 물고기가 있다면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폐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초가 되었든 수석이나 장식물들로 어항 속 공간을 구분해 주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키우기 쉬운 물고기 종류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고기 아시는 거 뭐 있으실까요? 금붕어, 구피? 아마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아실 텐데 사실 이 두 종류는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긴 하지만 키우기가 아주 쉬운 종류들은 아닙니다. 자, 물고기 종류 고르는 법 알려드릴게요. 물고기는 집사님들의 물생활 경력에 따라서 고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레벨 1, 왕초보분들. 나는 물고기를 키워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물생활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세 종류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제브라다니오, 두 번째는 백운산, 그리고 세 번째 고도비. 이 세 종류는 정말 튼튼합니다. 웬만한 질병균에도 끄떡도 안 하고요. 또 수온에도 예민하지 않아서 겨울에도 잘 살고 여름에도 잘 살고 딱히 수온 조절을 안 해줘도 될 정도예요. 제브라다니오랑 백운산은 잉어과 냉수어종으로 원래 서식지가 좀 차가운 물이기도 하고요. 진짜 튼튼합니다. 고도비는 홍고도비, 청고도비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면역력은 앞서 소개한 제브라다니오와 백운산보다 더 강하지만 다른 어종과는 좀 잘 지내지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단독으로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꼭 이 세 종류로 시작하시기를 강력 추천드려요. 자, 레벨 2. 나는 물고기를 키워봤던 경험이 조금 있고 물생활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다. 그러면 베타와 테트라 종류를 추천드립니다. 베타는 종류도 굉장히 많고 화려한 데다가 지능도 높은 편이어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개체별로 성격도 다 달라서 수줍음을 타거나 주인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 먹이를 주는 시간에 막 어항 앞으로 달려놓는 그런 귀여운 모습들을 즐기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테트라류는 또 멋진 군형을 볼 수 있는 종도 있는데요. 군형이라 함은 여러 마리 물고기가 떼지어서 유영하는 모습을 말해요. 멋진 군형을 하는 대표적인 테트라는 러미너즈 테트라가 있고요. 네온 테트라는 이름처럼 네온 사인이 몸속에 있는 것 같이 빨갛고 파란 줄이 있어서 정말 예쁩니다. 자, 그리고 레벨 3. 나는 물생활에 대해서 조금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 종류를 합사해서 기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구피, 체리새우, 안시, 코리도라스 같은 종들을 섞어서 기르시면 어항의 하층부, 중층부, 상층부에서 각기 다른 행동을 하면서 지내는 물고기들을 관찰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항에 반수생 거북이를 키우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커먼 머스크 터틀, 레이저백 같은 거북이들은 소형종이어서 다 커도 손바닥보다 작고 거의 수생에 가깝기 때문에 부담 없이 기를 수 있고 또 키우기도 쉽습니다.
네, 오늘은 물고기를 기르는 데 필요한 용품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알맞은 어항을 선택하는 것과 키우기 쉬운 물고기 종류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항에 직접 구성품들을 설치하면서 어항을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